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네, 어제죠.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흡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호흡 과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그 호흡에 있어서 그 과정 안에서 포도당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합성으로 얻어진 그 양분인 포도당이 그 100%다 호흡으로 우리가 사용이 됐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있을 거고 그 남는 양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광합성의 산물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거는 배웠어요. 저장, 그 다음에 사용, 요거에 대해서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게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광합성 산물은 사실은 포도당이죠. 그죠? 좀 간단히 얘기하면 그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우리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 다 배웠죠. 자,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요. 잎에서 자, 이거 좀 칠하고 갈게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요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잎에서도 사용이 되죠. 잎에서도 얘네들이 이제 생명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도 이거 잎에서는 사용됩니다. 근데 잎에서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일부가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언제 일어나는 거였습니까, 친구들?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과정은 지금 낮에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낮에. 즉, 빛 에너지가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거였고, 자, 이제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동에 대해서.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요거 특징입니다. 녹말의 특징. 요거 하나 알고 계셔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설탕으로 바뀌게 되고요. 설탕으로 바뀌어서 언제요, 친구들?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요? 밤에 어디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요거 체크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야, 체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이동입니다. 언제요, 친구들? 이거 언제라고요? 예, 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반된 아이들이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운반된 아이들이 사용이 될 건데, 자, 각각의 뭐 뿌리면 뿌리, 뭐 잎이면 잎, 뭐 아니면 뭐 줄기면 줄기, 뭐 다른 곳으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 자, 여러분 요거는 알고 계셔 주시면 좋아요. 자, 셀룰로즈. 영어로는 셀룰로즈라고 합니다. 셀룰로즈가 뭐냐면요. 바로 세포벽 성분입니다. 세포벽 성분. 동물 같은 경우는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거의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죠. 여러분이 피부, 머리카락, 뭐 손톱, 뭐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 몸의 거의 대부분은 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거의 다 단백질인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 구성 성분 중에서 이 탄수화물이 구성 성분으로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성 성분이 바로 셀룰로즈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사실은 공부한 게 오늘 답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거를 메인 키워드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오늘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이 포도당은요.
잎에서 일부가 사용이 됩니다. 잎에서 일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녹말로 바뀌어서 임시 저장이 됩니다. 임시 저장 요거 중요합니다. 자, 임시 저장되고 자, 그래서 밤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서 뭐라고요? 예, 설탕으로 바꿔서 밤에 채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이 된다. 자, 그래서 사용이 되는 거는 에너지원으로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성분으로서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로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네, 요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 요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동을 할 때 이동해서 보면은 설탕으로 지금 이동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설탕으로 이동하는 거를 어떻게 밝혀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진딧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는 나무 수액에다가 이 커다란 침을 딱 꽂아가지고 나무 수액을 쪽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수액이 줄기에 있잖아요. 이 줄기에서 얘네들이 흐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식물 안에서도 얘네들이 지금 흐름이 있는데 그 수액 자체의 그 압력 때문에 얘네들이 빨아먹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안쪽으로 소화관 끝 쪽 항문 쪽으로 얘네들이 수액이 갑자기 밀려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화관 바깥으로 튀어나온 요 수액을 성분을 검사를 해봤더니 설탕 성분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식물들이 양분을 이동을 시킬 때는 설탕의 성분으로 이동을 시킨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 아까 이거는 지금 저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자, 이거 아까 봤던 거예요. 자, 양분을 에너지로 얻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장을 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성분으로도 쓰이고요. 뭐 여러가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남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쓴 게 아니라, 자,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요,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저장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장 형태는요, 되게 여러 가지로 저장 형태가 각각의 식물마다 저장 형태가 다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거는 뭐 녹말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설탕으로도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포도당으로도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과일의 대부분은 다 포도당입니다. 네, 그거는 알아주시고요. 어떤 경우는 또 단백질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녹말, 설탕, 포도당 요거는 다 합쳐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얘네들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저장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 얼굴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이걸 내리면 안 되지. 자, 요거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저장 형태가 아닌 저장 기관입니다. 자, 요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장 형태와 저장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가 좀 돼 있거든요. 요거 다시 이거 자꾸 왜 이러냐. 자, 저를 위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녹말인데, 같은 녹말이라고 하더라도 고구마 같은 경우는 뿌리에다 저장을 하고 감자 같은 경우는 줄기에다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감자가 줄기입니다. 감자는 뿌리가 아닙니다. 줄기입니다. 감자 혹시 키워보셨어요? 감자를 키워보셨나요? 감자를 그 물 같은 데가 이게 딱 놓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뭐가 납니까? 그죠? 밑으로 뿌리가 자라나죠? 그죠? 밑으로 뿌리가 자라납니다. 뿌리에서 뿌리가 자라겠습니까? 아니죠. 줄기의 아래로 이제 뿌리가 자라겠죠.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싹이 트겠죠. 그죠? 감자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이거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양파입니다. 양파도 줄기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키워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양파도 감자랑 마찬가지로 뿌리가 나고 위로 이제 좀 계속해서 이파리가 솟아나는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입니다. 자, 열매에다가 이제 그 저기 뭐냐 남은 것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고요. 자, 땅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지방인데, 자, 이 땅콩 같은 경우는 이제 땅콩도 열매고요. 땅콩도 열매입니다. 그다음에 이 깨는 깨는 여러분 들깨나 아니면 참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씨앗입니다. 씨앗. 자, 씨앗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콩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매입니다. 지금 근데 단백질로 저장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 로 저장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요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탕수수 같은 경우도 이제 줄기가 되겠습니다. 사탕수수는 설탕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예,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여러 가지 저기 뭐냐 저장 기관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다는 알려드릴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찝어봤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은요, 바로 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줄기 단면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의 단면. 이거를 사실은 그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는데, 교과 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요 줄기의 단면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게 다른 거는 여러분이 다, 모르셔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바로 이 물관하고 이 채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자 뭐야 물관입니다. 물관이면은 얘네들을 이 관 안에는 뭐가 움직일까요? 네, 당연히 물이 움직일 겁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물하고 무기양분이 움직입니다. 자, 무기양분이라 하면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양분들, 예를 들면은 질소 아니면 뭐 저기 뭐 질소화합물, 질소화합물이죠. 질소화합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칼슘 아니면 뭐 나트륨 뭐 마그네슘 뭐 요런 아이들 있죠.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물관이 되겠습니다.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이게 바로 물관이 되겠고요. 채관은 유기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유기양분. 자, 여기서의 유기양분이라고 한다면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저기 양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광합성 성분들. 자,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포도당을 만들어낸 것을 잎에는 사용을 하고 나서 녹말로 살짝 임시 저장을 해놨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설탕의 형태로 얘네들이 바뀌잖아요. 지금 여러분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 포도당, 녹말, 설탕,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유기양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탄소를 가지고 있는 저기 뭐냐 양분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유기양분이고요.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은 채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관은요 관답 아래 안쪽에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저기 관답 아래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관답 아래 안쪽. 자, 관답 아래 안쪽은 모두 다 물관이 되겠고요. 관답 아래 안쪽은 물관이 되겠고요. 자, 관답 아래 바깥쪽. 관답 아래 바깥쪽. 이거는 모두 다 채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식물이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식물이 다 똑같진 않아요. 요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쌍떡잎 식물이라 그러거든요. 제일 많아요. 떡잎이 만들어질 때 쌍떡잎으로 나온다 그래서 쌍떡잎 식물인데, 그 쌍떡잎이냐 외떡잎이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이 쌍떡잎 식물 자체,
요 쌍떡니 식물 자체는 얘네들이 체관이 이렇게 바깥에, 물관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도 지금 쓸 수가 있겠죠? 지금 A가 지금 바로 물관이 되겠고요. C가 바로 체관이 되겠습니다. B는 여러분 그냥 무시하십시오. B는 무시하시고 C가 바로 체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물관은 관다발의 안쪽이고요,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체관은요, 관다발의 바깥쪽이면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또 제 얼굴을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쭉. 오케이. 좀 줄일까요? 오케이. 자,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환상박피라고 합니다. 환상박피.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자, 환상박피. 식물의 바깥쪽 껍질을요. 자, 여러분 여기 힌트가 이게 바깥쪽 껍질입니다. 바깥쪽 껍질.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싹 동그랗게 벗겨 넣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환상박피라고 합니다. 박피. 박피는 뭐냐면은 껍질을 벗겨낸다는 거고요. 환상은 뭐냐면은 동그랗게 껍질을 벗겨냈다, 요 뜻이에요. 자, 근데 환상박피를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위쪽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 위쪽만 부풀어 오르게 돼요. 위쪽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 열매보다, 그러니까 박피를 한 아래쪽 열매보다 위쪽 열매가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힌트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를 잘라낸 거예요. 이 부분을 오려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라내니까 뭐가 같이 잘려 나간 겁니까, 친구들? 뭐가 같이 잘려 나간 거죠? 그렇죠. 이 체관들이 다 같이 잘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체관이 제거됐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낸 부분의 위쪽에서 생성된 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 이게 바로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요거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합성 산물에 대한 생성,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사용, 요 과정을 모두 다 좀 배워봤어요. 배워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체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다가 플러스 물관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관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다발. 관다발은 사실은 형성층이라는 것까지 같이 포함은 되는데, 일단은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체관이나 물관까지 정도만 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을 정리하는 영상 한번, 플래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는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분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봅시다. 자, 양분이 만들어지면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를 거쳐서 식물체 곳곳으로 이동을 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분은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가장 주로 이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생장을 하는데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라나는데 이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거기에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구성 성분으로도 이용합니다. 구성 성분으로도요. 자,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다양한 물질로 바뀌어서 저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녹말, 설탕, 포도당, 단백질, 지방. 네, 다양한 물질로 바뀌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어느 쪽에다가 어떤 기관에다 저장을 하는지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요, 에너지를 얻거나 생장을 하거나 아니면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 사용되고 남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기관의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한다. 네, 오늘 요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예,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 동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식물보다 훨씬 더 재밌는 부분이 저는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전공을 한 부분이라서 네, 너무나도 지금 얘기해 드릴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